일자리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 그래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거하고 시세 시도별 시세를 보면은 결국은 경기도는 서울과 일자리의 접근성, 그게 가장 중요한 분석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통이 편해야 좋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가까워야 좋고, 이런 게 다 시세에 결정적으로 반영되는 건데, 이게 바로 서울의 일자리랑 가장 편하게 또 빨리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경기도를 분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 법인 만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법인 본점을 과밀 억제 권역에 만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만들었어요? 이거 사업자니까 그러지. 자, 그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에요.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인구는 계속 몰려오고 모든 일자리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과밀 억제 권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낼 때 과밀 억제 권역에 내면 취득세가 3배 증가가 되죠. 정확히는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세가 3배 증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전국 그 산업단지 분포도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경기도에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외에 그리고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줄여서 그냥 수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 관리 권역 여기에는 공장 신설을 허용을 해줬어요. 그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들은 경기도에 이제 그 공장 그 인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 다 경기도 외곽으로 간 거예요. 경기도 외곽으로 왔는데 경기도 외곽이면 전국적으로 이게 쫙 분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 벨트, 삼각 벨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천안, 아산이 바로 여기 핵심 지역이에요. 즉 뭐냐면은 경기도의 이제 일자리 그 공장이나 대규모 공장이나 그다음에 오염을 배출하는 그런 이제 업종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뿌려진 게 아니라 그 외곽에 몰려버린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 기업들도 서울과의 1시간 또는 1시간 반 길어도 2시간 정도의 거리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번에 SK가 용인 원산면에 공장을 세울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구미하고 청주에서는 땅 무상 제공, 법인세 10년 면제 다 했는데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때 SK에서 밝힌 게 뭐냐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언뜻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기업 임원들은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운더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래서 경기도는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량으로는 많은데 인구 수 대비 상대적으로는 적어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많은 게 바로 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민은 대부분 서울로 일자리를 출퇴근을 하고 그 출퇴근하는 교통 편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집값을 리딩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6월에 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수립이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 지역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토부에 들어가시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다 발표가 있어요. 한 번은 이 호재가 내가 사는 지역이나 아니면 내 고향이나 한번 지나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게 중요한 투자의 어떤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요소를 갖고 지역을 분석을 하는데 큰 틀에서 볼 게 있고 작은 틀로 여러 개를 볼 게 있는데 지금은 큰 틀에서 세 가지 요소를 볼 거예요. 하나가 일자리, 그 다음에 인구, 그리고 교통.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는 일자리 중심으로 지역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라는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로의 접근성, 즉 교통을 최우선으로 보고 이 교통이 좋아지면 그 교통이 좋아진 곳으로 서울 인구가 역으로 빠져나오는 역발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전에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온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은 서울 집값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구조입니다. 뭐 협의 분석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작은 틀에서 보는 건데 작은 틀에서는 이제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군, 그다음에 숲세권, 숲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숲세권, 그다음에 생활 편의, 그다음에 의료, 병원이 그 큰 대학병원이 있는 곳에 가까이 살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작은 틀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GTX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장대님, 아니 떼부자님, 네. GTX 풀네임이 어떻게 돼요? GTX요? 경기도. 맞아요. 트램. 트레인 아니고? 네, 영어입니다. GTX가 뭐냐면 경기가 아니라 그레이트예요. 그레이트.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그래서 그 GTX는 지하 땅 밑으로 40m 대심도라고 하는데 40m 아래로 지나가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권리가 미치지 않아요. 내 땅 밑으로 절대 지하철 못 가. 이렇게 안 돼요, 이게.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강남은 할 수 있어요, 강남은. 그러니까 법으로는 너희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왜냐하면 땅 40m로 팔 거니까. 근데 그쪽 분들은 안 돼. 그래도 안 돼. 적도로 지나가도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4개의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A, B, C, D. 우리 강백호님, GTX A는 어디서 어디까지? 질문할 거예요. 운정에서 동탄까지. 하하오원님, B는? 마석까지. 우리 남촌님, C는? 눈이 좋으신가 봐요.
자, 우리 최 부장님, D는 GTX-D 아닐 텐데. 자, GTX-D가 김부선이에요, 김용선이에요? 모르시나? GTX-D가 원래 김포에서 강남부터 하남을 이으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요거까지 잘랐죠. 부천 종합운동장. 그래서 이름이 김부선이 됐죠. 그런데 하도 막 데모하고 어쩌고 막 하니까 정치권에서 또 압력을 넣고 하니까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이거를 용산까지 이어줬어요. 그래서 김용선, 김부선이 아니에요. 이제 김용선이 됐는데, 근데 이 김포에서부터 여기까지 녹색인 얘는 신설 노선이에요. 새로 짓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용산까지는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길에 네, 이거 용산 가는 거야. 철도가 하나만 더 진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른 데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탄현에 살고 있는데 탄현 앞정거장이 일산역이에요. 대곡 소사선이 이따 말씀드릴 건데 대곡 소사선이 일산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것도 신설이 아니에요. 기존 철도에 그냥 차량만 가면 돼. 그러면은 탄현까지 연결해 주면 안 되나? 예. 그래서 이거를 민원도 넣고 하는데 이거 절대 안 해줘요. 그러면 여기 오면은 우리 뒤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야,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도 해줘 이게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일산까지는 왜 해줬냐?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해주려면 다 해주든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굉장히 지역 주민의 어떤 단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철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가 많이 발생되죠. 인구도 늘어나고 특히나 집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GTX는 아시겠지만 급행이고 시속 100km가 넘어요. 그리고 얘가 탄생된 배경은 이 수도권을 30분 내에 다 관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타면 삼성역까지 어디에서든지 다 30분 내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상. 그런데 계속 여기 하나씩 더 추가가 되고 있죠. 네. 이거를 터치하니까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A, B, C, D 플러스 E하고 F까지 공약을 했어요. 뭐냐면 수도권을 순환하는 우리 외곽순환도로가 있는 것처럼 외곽철도를 놓겠다. 야, 이것도 얘기를 하려면 할 거지만 사실은 저는 이거 공수표라고 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하나는 뭐냐면 GTX-A를 평택까지 연장하는 거는 이건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 지제까지 A와 C를 연장하는 노선은 아마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택이 지금도 좋아지고 있는데 얘네까지 연장이 되면 평택은 그야말로 아까 전에 경기도를 1권역, 2권역으로 나눈 것처럼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상은 2권역이지만 교통의
그 시간적인 거리는 일권형에 속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영주님 이사 가지 마세요. 네, 예, 평택은 계속 호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호재가. 그래서 GTX 이제 노선을 쭉 그려놓은 건데 이거 외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그 경전철들이 신림선이 엊그제 개통됐죠. 네. 그리고 꿈나무님이 원하는 원정 홍대선 이건 다 계획이에요 지금. 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런 계획들이 나중에는 다 실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 그때 아마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철도라고 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다시 드라마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그 나의 해방일지에 전철과 지하철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지하철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증거고 전철은 젊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40대 이상인 사람들은 지하철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지금은 요즘 애들은 다 전철 이렇게 얘기한대요. 몰랐구나. 그래서 그 철도 사업을 우리가 철도 호재를 그 이게 알맹이인지 껍데기인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산이에요. 예산을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국가가 45, 공단이 50 또는 국가가 50, 공단이 50. 즉 국가나 공단이나 다 국가예요. 그냥 국가 예산으로 전액 처리하는 거는 거의 확실시되는 사업. 그런데 어떤 거는 저기 이제 민자. 사실 민자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투자를 할 때. 근데 보시면은 여기 민간 100%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국가 100%, 국가 75, 지자체 25. 결국 이것도 다 국가예요. 국가 60, 지자체 40. 이렇게 철도의 구분에 따라서 예산을 어디가 부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KTX, SRT는 다 국가가 만드는 거니까 국가가 만드는데 리스크는 국가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결국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철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 이것도 거의 준국가잖아요. 지자체인가? 그 다음에 지금 광역철도가 있는데 광역철도가 GTX예요. 이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광역시를 통과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광역철도예요. GTX ABC 신안산선. 그 다음에 일반 철도가 이제 대곡, 소사, 원시, 월반선, 인천, 수원발, KT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철도라고 하는데 국가가 100%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곡 소사선 하고 있죠. 원시에서부터 지금 그 소사역까지 연결됐고 그다음에 아마 내일 모레쯤이면 이제 원정까지 이어지고 원정에서 고양시 대곡까지 가고 대곡에서 일산까지 가는 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후년이면 아마 여러분들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릴 월판선, 인천, 수원발 KTX 이렇게 돼 있어요.